오른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동에서 서로는 경동고속도로가 있어요. 1도심으로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GTX-C 기획이 있어요. 호매실 지역까지 신부단선 연장이 예비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꼭 해야 하는 게 지역 분석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역 분석을 하나요? 부동산 불인이라 너무 힘들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불인이가 이 영상을 픽했다면 정말 행운. 오늘은 수원시 지역 분석을 함께 보며 어떻게 지역을 이해하고 알아가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수원시 현재의 미래가 궁금한 분들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특례시라고 들어보셨나요? 특별시, 강력시는 알겠는데 특례시는 잘 모르겠다고요? 2022년 1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로 변경됩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강력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인구수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강력시와 기초자치단체의 교집합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부동산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점은 노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노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규모의 도시라도 일반 도시보다 관광도시가 노출도에 앞서기에 부동산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인구수 증가의 가능성이겠네요. 강력시에 준하는 행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과 행정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테니까요. 수원시청에도 울산강력시와 비교하여 공무원 수가 약 2,100명이 부족하다는 조직 운영에 대해 비효율성을 게시한 자료가 있네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공무원 수가 부족하니 충원하겠다는 의미겠죠? 리치날라는 4개의 특례시 중 수원시에 대한 지역 분석을 진행할게요. 부동산 초보자분들을 위해 리치날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분석하고 싶은 지역에 지역명을 넣어서 2030 땡땡시 도시기본계획을 입력합니다. 우리는 수원시의 분석이니 203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이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읽어보는 거죠. 하지만 자료들의 양이 생각보다 많죠? 시간을 내어 꼼꼼하게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하지만 난 바쁜 사람이야,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알려드릴게요. 찾기 기능을 이용합니다. 컨트롤 F를 누르고요. 스와트 검색어를 입력하여 찾아봅니다. 검색어가 찾아지면 그 지역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다시 컨트롤 F를 눌러 대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찾아봅니다. 마지막 공간구조 또는 도시공간으로 검색해봅니다. 대부분 이렇게 검색하면 지도와 함께 도시개편이나 공간구조의 구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은 찾아보세요. 지역 이해하기 첫걸음 방법을 정리하면 지역 분석을 하기 위한 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다운받고 검색어 찾기를 기능으로 스와트, 대안, 공간구조, 도시공간 키워드를 이용하여 현재의 도시공간 구조와 미래의 도시공간 구상의 발전축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빠른 시간에 지역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 분석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원시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우선 수원시의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카카오맵에서 수원시를 검색해 봅니다. 왼쪽 상단의 레이어 메뉴에서 법정경계와 행정경계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수원시는 서울시 남쪽의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서울 도심을 축으로 반경 30km 거리쯤 있네요. 다음으로 수원시와 인접한 도시를 볼까요? 수원시 위로는 의왕시가 있고요. 아래로는 아주 넓은 면적의 화성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안산시가 인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용인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서울과는 30km쯤 떨어진 남쪽에 있고 주변에는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가 인접해 있군요.
다음으로 수원시 행정구역의 구별 단위를 보고 살펴보면 팔달구를 중심으로 장안구, 건성구, 영통구 4개의 구로 형성되어 있네요. 수원시 중심에 있는 팔달구는 붉은색 상업지역이 발달했음을 볼 수 있고요. 영통구 아래쪽에는 공업지역이 있네요. 바로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죠. 왼쪽 건성구 아래쪽에도 공업지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위쪽과 건성구 왼쪽으로 초록초록한 녹지지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팔달구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노란색의 주거지역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특례시인이 당연히 100만은 넘겠죠? 수원은 6개 강력시를 제외하고 시 단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사는 도시입니다. 112만의 울산강력시보다 6만 명이 더 많은 118만의 도시이네요. 와, 꽤 큰 대도시네요. 수원시의 연령별 인구를 보면 생산활동 가능 연령 중 20대, 30대, 40대, 50대의 인구 분포가 많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죠. 수원시를 행정구역으로 나눠보면 팔달구, 영동구, 장안구, 건성구 4개의 구가 있어요. 4개의 구 인구수와 세대수를 보면 건성구와 영통구가 각각 36만 명씩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며 장안구 27만 명, 팔달구 18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원시 표고 분석도를 보면 장안구, 영통구 위쪽은 산이 있어 도시가 확장해 나가기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장안구 위쪽과 건성구 왼쪽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부를 축으로 동쪽과 남쪽으로 사람들이 더 모여 살면서 도시를 형성하기에 적합해 보이네요. 지역 분석을 할 때 인구수와 함께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일자리인데요. 수원시 일자리와 소득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적 편집도에서 보았듯 수원 남부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 대표 일자리를 보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광교테크노밸리, SK네트워크스, SKC, 경기도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수원시의 소득을 보면 홍익노노에서 지역별 직장인 연봉 자료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연봉은 9,330만원입니다. 이는 강남구나 영등포구, 본당구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전국에서 근로자 소득이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보이는 금액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본서소득지를 기준으로 계산된 거예요. 즉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득으로 보는 게 더 맞겠네요. 따라서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소득은 아닌 거죠. 우리는 수원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통계자료 중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세통계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카드 링크로 영상을 공유할 테니 확인해 보세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분들의 평균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경기도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인데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급여소득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로 보면 과천, 성남, 용인, 화성 다음으로 높은 급여소득이군요. 그럼 수원시는 근로자 대비 일자리가 많은 곳일까요? 적은 곳일까요? 국세통계 연말정산 신고 자료로 확인 시 수원시 거주자 대비 일자리 비율은 91%입니다. 경기도 평균 일자리 비율이 82%인데요. 경기도에서 수원시는 평균 대비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은 4,300만원에 일자리는 154% 비율입니다. 서울은 정말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군요. 그럼 수원시의 일자리의 질은 어떨까요? 수원시는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5,200만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원에 있는 회사들이 근로자 1인에게 연봉으로 5,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시 다음으로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네요. 성남시나 같은 시보다도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연말정산 신고 평균 자료로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며 평균치로 추정하는 것으로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22개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라는 의미겠죠? 수원시 일자리 양과 질을 알아보았는데요. 수원시 일자리 수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수원시는 2016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보면
근로자 수와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년간 근로자 수는 약 5만 명이 증가하였고 소득은 약 3조 원이 증가하였군요. 수원시의 인구수와 일자리를 살펴보면 118만의 대도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의 증가와 급여소득의 증가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행정구역상 4개 구이며 생활권역으로 보면 5개의 생활권이 있습니다. 8대구의 화성생활권, 장안구의 북수원 생활권, 영통구의 위쪽 신분당선 중심의 강교생활권과 영통 아래쪽으로 삼성전자를 축으로 하는 영통생활권, 그리고 권선구 지역의 서수원 생활권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집니다. 화성생활권은 관광, 문화, 예술, 중심산업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해 왔으며 북수원 생활권은 주거, 문화, 여가를 중점으로, 서서울 생활권은 주거, 지역상업, 농업연구, 첨단 부품을 중점으로, 강교생활권은 강력행정, 업무, 첨단 R&D 기능 강화를 중점으로, 영통생활권은 첨단 산업과 지역 상업을 개발 방향으로 중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활권역별 개발 방향 자료를 보고 어느 지역에 더 사람이 모이고 어느 지역에 더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되나요? 리치날드는 강교생활권과 영통생활권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5개의 생활권역은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 개발 방향이었습니다.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2030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생활권역의 변경이 있습니다. 강교생활권과 영통생활권은 동서생활권으로 통합되어 남서생활권이 생겨납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왜 생활권역이 변경되었을까요? 이유는 스와트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수원의 스와트 중 기회를 보면 삼성전자, 강교테크노블리, 대학 등 풍부한 인적 자원 보유, 양질의 일자리가 강교와 영통생활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면 철도로 인한 동서수원 단절이 있네요. 바로 이런 지역 간 단절과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고자 생활권을 변경하였을 것입니다. 수원시 동서의 불균형은 크게는 경부선 철도와 공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수원시의 강력교통망과 비행장에 대해 함께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보면 수원시는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영통구에 인접하여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수원시를 가로질러 동에서 서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요. 왼쪽으로는 가천-봉단간 고속도로, 오른쪽 귀퉁이로는 영인서울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철도를 보면 장안구와 팔달구, 건성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부선 철도가 있어요. 그리고 건성구의 서류역 왼쪽 지역에 수원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공군비행장 구역으로 소선을 중심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경부선 철도와 수원 비행장은 수원시의 동서단절과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판단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5개의 생활권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된 생활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힌트를 얻기 위해 2030년까지 목표 인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기준 확정사업과 개발 가용지를 고려하여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생활권별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 자료를 권역별 인구 증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의 우측 증감 인원을 보면 수원시가 계획하는 20년간 생활권역 예상 인구 증감입니다. 동선 생활권이 8만 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하며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하는 생활권이네요. 서수원, 남수원 생활권이 5.8만, 5.7만의 증가를 예상하고요. 그리고 북수원은 2.9만 명이고요. 특이한 점은 하상생활권은 오히려 7,000명의 인구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개의 생활권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갈까요? 2030년 수원시 도시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수원시 성장의 중심이 되는 도심인 하상생활권을 중심축으로 강교, 용통, 오목천 3개의 지역을 성장 주축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호매실, 정자동, 수원 비행장 일원을 성장 부축으로 잡았고요. 3개의 연계축으로는 호매실과 오목천을 역세권 연계축으로, 영통과 수원 비행장 그리고 오목천까지를 R&D 생산 연계축으로, 강교와 영통을 지식기반 연계축으로 설정했어요. 개발 방향을 보면 하성시 생활권은 문화, 관광 중심산업, 동서원 생활권은 첨단산업, R&D 강력행정, 산학년 융복합으로 일자리가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서원 생활권은 신성장 동력 산업, 첨단 부품, 지역 산업이고요. 북수원과 서서원 생활권은 주거와 환경이 주된 개발 방향이네요. 어떤가요?
도시 공간 구조를 보면 수원시의 미래에 대한 포커스를 어느 지역에 두고 있는지 그려지시죠? 수원시에서 2030년 미래를 지하철 교통의 미래와 연결해 보면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경부철도와 1호선, 강남에서 강교까지 이어지는 신봉내선, 그리고 분당선이 3개의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수원시 미래의 지하철 노선과 2030년 공간 구조를 함께 보면 1도심으로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GTX-C 계획이 있어요. 선전 주축의 강교는 경기도청 이전, 컨벤션 센터 건립 등 강력 행정, 업무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호매실 지역까지 신분대선 연장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죠. 신분대선의 연장인 강교의 효제일까요? 네, 효제입니다. 신분대선이 연장되면 강교 신도시의 입장으로서는 확실한 배울 수요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전 주축의 영통은 인덕원 동탄, 인동선 지하철이 추가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주축 중 오목천은 지난 9월 수인선이 개통되어 오모천역이 신설되었죠. 그리고 향후 신분대선이 오모천역까지 연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비행장 이전은 계획하고 있지만 화성시 예비 후보지에서 강력한 철회 요구가 있는 상황이에요. 수원시에서는 향후 수원비행장 종전부지를 활용안으로 강교 테크노밸리로 연계되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수원시의 지리적 위치, 인구수, 일자리, 도시 기본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함께 알아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이 수원시를 부동산 투자의 관점으로 공부한다면 어느 지역에 가장 관심이 생기나요? 1도심의 생활권의 화성생활권, 인구수와 일자리의 변화가 큰 강교, 산선전자가 있는 영통, 성산 주축으로 탈바꿈하는 오목천, 신분당선 연장이 있는 호매실, 선전 부축의 정자동. 우리가 수도권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수도권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교통, 강남과의 접근성이며 그 다음이 일자리 증가 지역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면 좋은 선택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수원시를 이해하고 지역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안녕.